줄여서 말씀드릴게요. 해당하는 부분들을 객체를 만들 수 있고요. 여기에는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인트형 키보드로부터 인트형 데이터를 입력해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짧게 얘기하면 그렇게 볼게요. 물론 인트형 말고도 더블, 플러, 여러가지요. 각각의 데이터 타입에 맞게끔 처리해주는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따로 만들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자바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그거를 스케라는 클래스에다가 이미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사용만 하시면 돼요 라는 얘기야. 그럼 스캐너 클래스가 그런 거가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키보드 장치로부터 어떤 데이터 또는 나중에 이거요, 여기 뒤에다가 뭐 꽂으시면 되냐면 키보드가 아니고 파일 이름 있잖아요, 그죠? 파일 이름을 넣으면 파일을 통해서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기능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입력 장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나중에 입출력 할 때 별도로 또 다루긴 할 겁니다. 네. 자, 이거를 사용하는 목적은 제가 매번 여기다가 입력값을 바꿔가지고 빌드해서 실행하고 하니까 번거로워서 요거 코드 수정 없이 제가 키보드로부터 랜덤으로 그때 실행할 때마다 랜덤으로 입력하고 그 결과값을 볼 거예요. 별건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보고선 결정하시면 돼요. 실행했더니 프로그램 시작 떴잖아요, 그죠?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보통 프로그램이 끝나면 여기에 메시지가 뜨는데 뭐라고 뜨냐면 terminated라고 떠요, 여러분들. 근데 현재는 얘가 띄어져 있고요. 뭐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야? 프로그램 시작은 출력이 된 거니까 얘는 실행했다라고 판단하죠. 근데 아래 문장은 어느 것도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거는 무조건 떠야 될 거 아니에요, 끝났으면. 근데 종료가 안 떴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대기 상황. 어디서 대기 상황이냐? 얘가 대기 상황이에요. 스캐너에서요, 입력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지 얘가 기능이 수행하는데 입력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실행 대기 상황이에요. 근데 친절해야 되는데 제가 친절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콘솔에다 클릭하시면 얘가 깜빡 입력 대기 상황이라고요. 자, 여기다가 10 넣어볼까요? 넣을 수 있죠? 근데 넣는다고 해서 뭐가 실행이 되는 건 아니고 입력은 되긴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엔터를 빵 때려주시면은 입력 처리가 전송을 해줍니다. 엔터 빵. 대신에 문자를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10이 입력이 돼서 여기는 10이 사실은 제가 뭐라고 하냐면 문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문자인데 문자를 얘가 뭘로 바꾼다고요? 숫자 인트형으로 바꿔가지고 제공해줘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 저장이 가능해요? 인트형 변수에다가 그대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규칙을 넣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숫자만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 A, B 이런 거 넣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럴 때는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여기 terminated라고 떴잖아요, 그죠? 정상적으로 종료됐다는 의미가 terminated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서버 할 때도 나와요, terminated는. 이런 단어들이요, 여러 군데서 꼭 자바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도 또 볼 수 있는 단어들이라고요. 정상적인 종료를 의미합니다, terminated. 알겠죠? 자, 이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넣으면 벌써 다시 한번 실행해볼까? 실행합니다. 떴죠? 자, 클릭.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치면 된다고요? 쳤어요. 이거 숫자 아니잖아요, 그죠? 뭐라고 떠요? 자, 입력된 데이터가 뭘로 해석, 나는 여기다 명확하게 썼잖아요. 야, 입력한 값을 뭘로 해석하라고요? 숫자로 해석해 라고 했는데 얘가 어떻게 숫자로 해석할 수 있냐고요.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빨간색이 떴는데 이거는 에러라고 하긴 하는데 여기서는 자바에서는 에러라는 표현은 안 쓰고요. 일단은 뭐라고 표현하면 예외가 발생했어요 라는 얘기. 예외에 대해서는 나중에 발생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라고 뜬 거예요. 여기가 문제가 발생했네요 라고. 이런 거 실행하다가 문제가 됐고요. 최종적으로는 현재 메인 메서드 안쪽에 있는 if test라는 파일 15번 라인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죠? 클릭했더니 자동으로 넘어온다, 그죠? 빨간색이 뜨면 빨간색만 잘 읽어보면은 에러가 어디가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코드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인가요? 사람 손가락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네. 왜 그런 거예요? 친절하지 못해서.
쓸데없는 얘기 많다 그죠? 요거는 요 정도로 감안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여기다가 친절하게 뭐 하실까요? 여기다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할게요. 숫자만 문자를 입력하면 에러입니다 하던지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요. 한 번 더 프린트라고 할게요. 프린트 이렇게 표기해놓고 볼게요. 그럼 좀 더 친절하게 쓰시면 편하긴 하겠지만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조금이나마 프로그램 스럽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이거 기억 못해도 사실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들 아마 프로그래머스나 이런 거 하시다 보면은 문제 풀이하려면 분명히 스캐너 사용할 거예요. 초반부터 프로그래머스 이용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스캐너 클래스 먼저 나왔죠. 그거 문제 풀이하려면 스캐너 아셔야지 문제 풀이가 될 거예요. 자, 실행해볼까요? 어디까지 나왔어요? 시작합니다.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안내메시지. 그럼 여기 클릭. 여기다 뭐 입력하라고요? 숫자 입력하라고 했는데 문자 입력하시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10뿅. 또는요, 다시요, 실행형. 코드 수정 없죠? 마이너스 10 뿅. 음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 해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스캐너 클래스를 먼저 안내를 해주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모른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선택사항이라고요. 네, 제어만 하면 또 재미없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봤고요. 연휴 때 한번 이용해서 한번 사용해보는 거 권장드리도록 하고요. 조건문이요. 어쨌든 조건문을 이용해가지고 사실은 주 목적은 조건문이긴 하니까 그죠? 해당하는 조건문을 분기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 구간을 실행할 수도 있고 실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긴 하겠죠. true일 때 실행하고요, false일 때 실행하지 않습니다 라고요. 알겠죠? 끝. 다른 거 뭐 예제를 드릴 만한 게 딱히 없어요. 나중에 뭐 연습 문제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열심히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문법적으로만 먼저 접근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거 볼게요. if 테스트고요. if라고 썼고요. i는 대문자입니다. else, else 테스트 라고 썼고요. if else 테스트 라고 표기했고요. 엔터 메인 메서드.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내가요 스캐너를 쓸지 모르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복사해서 가져오시면 돼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해서 써도 되긴 해요. 그죠? 못 쓸 것 같으면 복사해서 쓰세요. 사실 상관없으니까. 그지? 복사해서 쓰시라고요. 너미 에러가 나는 거는 선언부가 없어서 그래요. 여기다 int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까 거는 위에다 선언하고서 입력했는데 여기다가 다이렉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시작하면은 스캐너에서 변수 하나를 입력을 받고 있네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뭐 쓸 거냐면요, if else를 쓸 거예요. 그래서 기본 준비를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앞에 거 복사해 왔는데 혹시 복사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앞에 거 못 쳐가지고 시간 드려요. 시간 드려요. 옆에 사람 혹시 잘 만들었는지 보시고, 옆에 사람이 빨간색인 사람 손. 옆에 사람 빨간색인 사람 손. 쳤나요? 준비됐으면 시작해요. 키보드 소리가 조금 들리는데요. 이번엔 뭐 한다고요? if, else 문장을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이제 if문에서 확장해가지고. if문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추가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else, if 블럭이 있고요, else 블럭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상상하고 있는, 추측하고 있는 게 맞을 거긴 해요. 무슨 얘기냐면 if에서 조건이 true이면 뭐라고요? if 오른쪽에 있는 블럭을 실행했잖아요. 그죠? 나머지 조건은 false가 있잖아요. 그죠? false일 때는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죠? else는 그러면 언제 실행한다는 얘기일까요?
네, 펄스일 때 실행하는 블럭을 설정할 때 LG 키워드를 추가로 쓰실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거 쓸 거예요. 똑같은 비슷한 거 쓸 거고, 자, 여기서는 뭘 할 거냐면, 그럼 이렇게 할게요. 홀수인지, 아까 했었던 거 있잖아요. 그죠?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별하는, 구별하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로직을 만들어 볼게요. 그럴 때 홀수인지 짝수인지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입력된 숫자 num이라는 변수의 값이 전제 조건 여기까지 넣어야 돼요.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별하는 판별식을 만들어 볼게요. 그때 이제 뭐 쓰면 된다고요? if문을 쓰시면 되겠다. 그죠? 만약에요, 이렇게 num이요. 자, 판별식 써볼까요? num이요. 뭐라고 쓴다고요? 여기다가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야, num 값이 홀수냐? 라고 물어보던지, 아니면 num 값이 짝수냐?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죠? 그때 이제 물어볼 때 이제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뭘 활용해서 쓰라고요? 아까 썼는데, 3학년 선생 할 때? 나머지 연산자가 적합합니다. 퍼센트 연산자로 2로 나누어서 뭐라고 물어볼까요? 얘가 1이냐? 라고 물어보면 얘 무슨 뜻이라고요? num 값이 홀수이냐? 라는 얘기겠죠, 그죠? 홀수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num의 값이 num을 상세하게 설명하면 num을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누구랑 같냐? 1과 같니? 이런 질문이라고요, 그죠? 와, 너무 길다, 그죠? 쉽게 얘기하면 얘는 뭐라고요? num이가 홀수냐? 라는 얘기라고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num이란다. num이라는 변수의 값이 홀수이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하고 똑같죠? 네, 세부적으로 설명한 것 뿐이죠? 그러면 홀수이면 여기를 실행해요. 라고. 그러면 LG는 아니면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아니면 여기를 실행하세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조건,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는 조건식이 true이면 첫 번째 블록을 실행하고요. false이면 아래쪽 블록을 실행한다고요. 조건식은 if 안에 있는 블록에 있는 내용이 조건 표현식이죠, 그죠? 조건식의 결과가 true일 때, 아까 썼던 거 동일하죠? if 단순히 if는 true일 때 실행하는 구간. 맞아요? 자, 그러면 as는 언제 실행한다가 조건식의 결과가 뭐일 때 실행한다고요? 아까는 if문 하나만 썼을 때는 무조건 true일 때만 실행하는 것만 썼잖아요, 그죠? false일 때 실행하는 구간으로 두 가지를 선택적으로 쓰실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 키워드만 잘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if, else. 다른 언어에서는 저기는 뭐 블럭 물론 있을 수 있긴 한데 뒤에다가 if 다음에 true이면 then, 그러면 then 이렇게 씁니다. true이면 then 이렇게 쓰고선 블럭, else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언어마다 조금 다르겠죠, 그죠? 문장은 여기서는 if 놔주면 if 여기 뒤에다가 then 없어도 야 이거 true이면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실행해 라고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게 신텍스라고요, 여러분들. 문법.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표현할 거야? 제가 물어볼 때 해당하는 값이 2라고 가니? 라고 했으니까 여기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아까? 홀수이면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출력하면 좋을까요? 홀수다. 누가 홀수다? 라고 써볼까요? num이는 홀수입니다. 라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 이렇게 쓸게요. num의 값이 출력한, num이란다. number, num, 더하기, num은, 뭐라고요? 홀수입니다. 라고 하면 될까요? 됐나요? 이렇게 하면은 될까요? 자, 그러면 여기 아래에 있는 블록, else라는 블록에는 뭐 쓰라고 쓰면 돼요? num은 뭐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출력이 되겠죠?
여기는 조건식이 무조건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는 조건문이야, 그죠? 얘 아니면 무조건 얘가 나오는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거죠? 빨간 줄 없이 잘 완성됐습니까? 네. 빨간 줄 있는 사람 실행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빨간 줄 있으면 에러예요. 실행 안 돼요. 알겠죠? 빨간 줄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해결 못 하시면 손. 실행합니다. 실행하면 숫자를 입력하세요. 아무거나 입력하시면 돼요. 그죠? 뭐라고 판단해요? 10은 짝수네요. 판별하고 있죠. 그죠? 잘 만들어졌어요? 네. 또 한번 실행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원하는 숫자 입력하세요. 그죠? 자, 홀수 맞아요? 잘 되고 있나요? 네. 대신에 숫자를 입력해야지 다른 거 입력하면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죠? 네. if else 끝. 질문 어려운가요? 단순 if문과 if else문 있었습니다. 알겠죠? 넘어가도 될까요? 디테일하게 안 만들어서 그렇지. 어쨌든 넘어가도 될까요? 자, 클래스 다시 만들게요. if 테스트 엔진에 또요. nested if 라고 사용했습니다. 아까 nested if 있었잖아요. 그죠? 뭐라고 제가 해석했나요? nested if는요? nested if 뭐라고요? 중첩 if문이요. if문 내부에다가 또 다른 if문을 쓰실 수 있다고요. 뭐라고요? if문 블록 내부에다가 또 다른 if문 쓰실 수 있다고요. 자, 메인 메서드 만들고요. 자, 마찬가지로 아까 if 테스트 else 있었잖아요. 위에 있는 스캐너 그대로 쓸 거라서 여기까지 복사할까봐요. 복사해도 되죠? 복구하는 거 못하시는 분 있어요? 이번에는 뭐 쓴다고요? 중첩. 권장하진 않지만 중첩 if문이 가능합니다. 중복시키는 거요. 블럭 내부에다 블럭을 갖다가 또 만든다고요?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단순 if문 뿐만 아니라 if else문 안에도 또 다른 if else문 또 쓸 수 있고요. 그 안에다가 그냥 단순 if만 써도 상관없고요. 여러가지 유형으로 존재합니다. 알겠죠? 그럼 좀 전에 했던 거 true 그 호수와 짝수를 판별하는 판별 지금 좀 애매한가? 뭘 할까요? 뭘 물어볼까? 중첩 if면요 if 쓰시고요. 일단은요 여기는 num을 좀 판단할게요. 음수는 판별하고 양수만 판별해볼까봐요. 그죠? 그래서 자, 일단은 음수가 아닌 나머지 조건을 제가 표기할 거예요. 그러면 뭐랑 비교하면 되면 0보다 크니?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되겠다. 그죠? 아니면 0보다 작니? 뭐 이렇게 해도 되긴 하겠고. 그죠? 어떻게 할까요? 그럼 0은 어떻게 할까? 그럼 이렇게 넣을게요. 0 포함해가지고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제가 if문을 썼습니다.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음수는 아닙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0 이상이니까 0도 포함해가지고 해당하는 입력값은 0 이상이잖아요. 그죠? 포함돼서 그럼 내가 0 이상의 값이에요 라든지 뭐 양수예요, 0도 양수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혹시? 아니에요? 0은 0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어쨌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되죠? 0을 제외한 0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여기 true는 일단은 음수는 아니죠. 그죠? 제가 메시지를 한번 줄게요. 뭐라고요? 음수는 아니죠.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긴 해요. 메시지는 안 줘도 되긴 해요. 근데 이 if라는 블럭 내부에다가 또 다른 뭘 줄 수 있다고요?
if문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전제 조건이 0하고 플러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죠? 양수라고 할게요. 0은 제외하고 0은 양수로 제가 안 칠게요. 0은 0이고 양수는 1 이상일 양수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그렇게 판별해도 돼요? 네. 그러면은 지금 true라는 얘기는 0하고 누가 들어온다는 얘기야? 0하고 양수가 들어옵니다. 그죠?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죠. 조건이 두 가지니까. 그러면 이렇게 안쪽에서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어요. 너는 그러면 0이니? 라고 물어볼까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다. 그죠? 또는 0보다 크니? 라고 물어봐도 되고요. 둘 중에 하나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0보다 크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는 뭐라고 물어봤어요? 0하고 같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뭐든지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얘 0보다 크니? 라고 물어보면 얘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0하고 같니? 라면 넘은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는 숫자를 쓸까봐요. 그죠? 그냥 0입니다 할게요. 그냥 sorry. 같으면 0이죠. 그죠?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요, 중첩 if문이요. if문 내부에다가 뭐라고요? if문이 들어올 수 있다고요. 내부에다가 또 다른 if문을 쓸 수 있는 표현식이 뭐라고요? 중첩 if문이요. 근데 우리 if문만 배우지 않고 좀 전에 뭐 또 배웠어요? 추가로? if else 배웠잖아요. 그죠? if문 안에다가 다시 또 다른 if else를 중첩해도 상관없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바로 쓸게요. else.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뭐라고 판별할 수 있어요? 양수입니다. 이렇게 써도 될까요? 숫자는 표기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양수입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물론 입력된 값은 제가 출력은 하진 않고 있지만 코드를 실행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값을 입력을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를 입력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를 입력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터미네이티드 떴죠. 그죠? 프로그램이 끝나버렸어요. 안쪽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하나도 안 들어왔다고 그죠? 실행할 게 없기 때문에. 양수를 넣을게요. 0을 넣으시면요, 일단은 음수는 아니죠. 그죠? 얘가 실행을 하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여기가 조건이 만족해서 들어온 거고요. 그죠? 얘는 그래서 실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는 문장을 다시 실행하면서 넘을 다시 비교하겠죠. 0하고 같니? 같죠? 같으니까 아래 있는 문장을 실행하고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true이면 true 블럭만 실행하고선 종료가 되는 거고요. else면 else만 둘 중에 하나만 실행한다고 동시에 실행될 일이 없다고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서로가 중첩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네스티드라고. 중첩 if문. 자주 쓴다 안 쓴다? 써도 되긴 하는데 쓰면은 그렇게 썩 좋은 코드라고 판별하진 않아요. 중첩 코드가 많이 있으면은 그렇게 좋은 코드라고 판별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좋은 코드라 볼 수 없긴 하나 어쨌든 문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문법이라고요. 그죠? 네, 음수는 아니지만 0보다 크니까 다시 양수라고 판별했다고요. 이렇게 가능하다고요. 와, 근데 음수를 넣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바깥쪽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는 거고요. 안쪽에 있는 if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얘를 선택하면은 자동으로 자기 쌍을 찾아주고 있다고 하죠.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정상적으로 쌍 못 만들면 오류가 나요. 알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없어요? 너 돌아다녀야 되는데. 녹화하고 있어가지고 돌아다니긴 좀 그렇고. 있어요? 옆에 사람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옆에 사람이 본인 스스로 손 안 드니까. 응? 자기가 문제가 있거나 옆에 사람이 문제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자기 문제 없어도. 알겠죠? 옆에 사람 너무 소심할 수 있으니까. 됐나요? 별로 썩 적합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음수 넣었을 때는 안 나오니까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도 LG 블럭 더 만들어낼 수 있고요. 여기다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음수입니다 라고 표기해볼까요? 그죠? 그냥 심플하게 작성했고요. 그죠? 그러면은 음수인 경우에는 저쪽 아래 문장 하나만 실행한다. as 문장 바깥쪽에 있는 as 문장만 실행하고 있죠. 그죠? 어쨌든 간에 여기다가 넣어도 되고요. 그 as 블럭에도 중첩에서 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as 블럭에도 중첩에서 쓸 수 있어요? 예, 가능하다고요. 블럭 내부에는 어쨌든 간에 중첩에서 다 쓸 수 있는 문법을 허용하고 있는 게 네스트 if문입니다. 다른 예제를 해볼게요. 좀 적합하지 않아서 다른 예제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네스티드 중첩 if문을 다른 문장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다른 예제로 다룰게요. 네스티드 TED if 테스트 02 다 못 쳤는데 제가 넘어왔죠? 타이핑 연습 조금 필요하신 분들은 한 일주일만 연습하시면 금방 일주일 정도만 하세요. 너무 많이 빠르게 칠 필요 없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할 거니까. 그치? 그리고 단축키 자동 완성 기능도 많이 사용하니까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한 100타 정도, 150타 정도. 100타는 좀 그런가? 그 정도면 충분해요. 막 안 보이게 치는 거 굳이 추천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치는 게 좋습니다. 치려면 정확하게 게 중요하지. 코딩에서는 빨리 친다고 빨리 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다. 그죠? 중요한데 더 빨리보다는 정확하게 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천천히 일주일만 연습하시면 금방 됩니다. 사실은. 됐나요? 준비됐어요? 자, 똑같이 쓸 거예요. 앞에 부장은 똑같이 복사해서 쓸게요. 스캐너는. 스캐너 기억하고 있죠? 이거는 그냥 키보드에다 입력해서 num이라는 인자에다가 변수에다가 입력해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죠? 네. 이번에는 예제를 제가 이렇게 할게요. 시험을 봤어요. 저기는 num이 점수라고 할까봐요. 시험 봤다고요. 시험 점수라고요. num에는 뭘 저장한다고요? 시험 점수. 와, 그럼 입력을 숫자를 입력하지 말고 점수를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할까봐요. 그죠? 점수의 범위는 빵점부터 100점까지요. num에는 뭐가 저장된다고요? 점수가 저장돼요. 조건을 제가 줄 거예요. 자, 90점 이상은 A학점, A라고만 출력할게요. A학점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80점 이상은 이란 뜻은 무슨 뜻일까요? 80점 이상, 90점 이하 이겠죠, 그죠? 이상, 어디요? 90점 미만. 미만은 어떻게 해요? B요. (70점) 이상 80점 미만은 C요. 많이 하지 않을게요. 조건은 자 60점 이상 70점 미만은요 D요.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요 60점 어디요? 60점보다 작은 거는 F입니다 라고 출력하고 싶습니다 라고요. 그러면 제가 딱히 코딩 하진 않을 건데요. 이거 문장 작성할 수 있을까요? 응용해서? 조건 드렸잖아요. 그죠? 방금 if문 배웠고 if else문 배웠고 중첩할 수 있다고 여기 전제 조건 하에서요. 물론 제가 언급 안 한 게 있긴 하죠. 그거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쓴 것 뿐이에요. 사실은요. 일단은 전제 조건은 중첩을 사용해서 써주세요. 알겠죠? 중첩 문장을 이용하세요. 제가 적절한 코딩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일단 중첩을 이용해서 쓰세요. 알겠죠? 중첩 문장을 활용해 가지고 A, B, C를 입력한 숫자가 A 0부터 100을 입력해 주시길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A, B, C, D, F가 출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알겠죠? 녹화는 끊어서 할까요? 녹화 끊어서 갈게요.